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대인재 N4기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에 진학하게 될 정현입니다. 저는 수능날이랑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 6시 이전에 기상을 했고 집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비문학 기출지문들을 보면서 뇌를 좀 풀었고, 그리고 문학 연계 대비를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EBS를 좀 천천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돼서 예비 소집을 가서 이제 배정된 학교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 먹고 좀 평소랑 비슷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제 좀 걷는 것도 1시간 정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은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다시 리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학원에서 종강 선물로 과탐 모의고사를 줘서 그거를 풀고 채점은 하지 않고 이제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서 이제 한국사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평소랑 똑같이 지내고 싶어서 동생이랑 농담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생각보다 잠을 잘 자서 긴장 안 하고 일어났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긴 한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많이 안 떠는 타입이라 시험장 가서도 그냥 긴장하지 않고 예열질문 잘 받고요. 김은영 선생님께서 예열질문을 따로 주셨는데 되게 읽으니까 잘 읽히는 것 같아서 되게 초반이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시험 감독 선생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셔서 딱 그 순간에 확 긴장을 많이 했던 게 생각보다 80분 동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80분 동안 45문제를 겨우 끝마쳤다는 생각을 하고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래도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수학이나 잘 보자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생각보다 수학 시간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가 잘 나와서 차분하게 문제를 잘 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얻고 나머지 영어나 과학 탐구 문제도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휴대폰을 받자마자 바로 채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국어 점수가 많이 불안해서 이게 지금 바로 봐도 되는 건가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빨리 보자는 식으로 바로 채점을 했고, 실제로 이제 2개 틀린 걸 보고 생각보다 그래도 잘 봤다는 생각으로 바로 수학 채점을 하고, 수학도 실수를 안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이제 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조금 차도 막히고 해서 제가 집을 좀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논술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수고했다고 이제 저 몰래 애들 모여서 케이크 사고 선물 준비해서 막 축하해주고 해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제가 원하던 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된 결과여서 이미 아쉬움이 많이 남은 상태였고, 거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들이나 내용들이 생각보다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 더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아져서 좀 반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우연히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됐는데 감이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반수를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반수를 시작할 때는 제가 돌아갈 학교가 있다는 게 되게 꼭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으로 작용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수능으로 다가올수록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제 요령껏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재수를 할 때나 현역 때도 시대인재 단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시대인재에 이미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콘텐츠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사이트나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 굳이 따로 자료를 구하지 않아도 시대인재에서 주는 만큼만 해도 열심히 잘 하면은 양이 충분하다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대인재가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자신 있는 과목이면서도 20학년도 수능에서 한번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 공부를 할 때도 제가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던 과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본 결과
좀 두 가지 정도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문제를 좀 다양하게 여러 번 풀자였습니다. 여러 번 푸는 게 좀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일요일에 이제 스케줄을 비워놓고 이날은 복습하는 날로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일요일에 한 번 더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때 풀면서 또 이 문제는 한 번 더 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서 한 달 뒤, 그쯤 뒤에 이제 다시 꺼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소한 실수라도 모두 다 적어놨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적지 않고 좀 4줄에서 5줄 정도로 풀어서 적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좋다고 느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약분을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단순히 약분 실수만 적은 게 아니라 약분 실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들이나 그 사고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틀렸었지라는 기억이 딱 떠올라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 고민거리를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1등급을 받아야 되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까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 연계 위주로 공부를 했고, 아침에 등원을 30분 정도 일찍 해서 그때는 매일 영어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아침 30분 정도 일찍 먼저 가서 매일 EBS 문제를 봤고요. 학원에서 EBCNC라고 EBS 책자를 간단하게 줘서 그게 되게 부담되지 않은 정도의 양이라 좋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또 그냥 아예 외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설 문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기출 이외의 컨텐츠가 좋은 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상황을 미리 겪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수능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도 이전에 내가 기출 외의 컨텐츠로 공부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잘 대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보다 살짝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로 연습을 하면은 수능 날에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볼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실력 향상을 체감했던 거는 저는 첫 번째로 9월 모의고사인데요. 이때 국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1등 커트라인이 그때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험이 쉽게 풀려서 그때 이제 제가 국어가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고 계속 노력했던 과목이었는데 그때 9월 모의고사도 어렵지 않게 풀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반수를 하면서 좀 많이 실력이 고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좀 수많은 어려운 시험들을 보면서 많이 좀 상처도 입고 되게 성적도 많이 떨어지는 경험도 많았지만, 마지막 시대인재 원래고사인 11월 원래고사에서 제가 원하는 성적을 또 전 과목을 얻게 돼서 그때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얻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만의 생활 수칙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할 때 노래를 안 듣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매일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자였는데,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부엉이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이제 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자습 시간이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모든 과목을 보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김현우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김현우 선생님의 첫 수업에서 제가 늘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기출문제를 되게 명확하게 해설해 주셔서 그때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해설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 이제 스탠다드 파이널이라고 매주 한 권씩 총정리할 수 있는 문제집을 주셔서 되게 좋게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종민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박종민 선생님 수업 스타일 자체가 되게 밝고 텐션이 높은 수업 분위기여서 제가
항상 박종민 선생님 수업 들으러 갈 때마다 되게 행복하게 갔던 것 같고요. 물론 수업 내용도 내용이지만 되게 수업 듣는 학생 입장에서 되게 수학 자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서바이벌 컨텐츠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선 난이도 자체가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선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평가원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들도 많고 혹은 너무 쉽게 내서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컨텐츠도 많았는데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립을 잘 지켜줬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 양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많게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수능 준비하기에 적절한 양으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M관에 있는 생활담임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아침마다 되게 밝게 인사해 주시고 저도 인사하면은 이제 학생들 개개인 이름도 다 외워주셔서 되게 하루 시작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막판쯤에 아침에 손에 이제 호울스 하나를 주시면서 수능 화이팅 하라고 하신 것도 기억에 남고 되게 여러모로 친절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컨설팅이 없다면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른 입시 사이트에서 나오는 칸수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플루토늄 선생님에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얻었던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시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서 되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지원 전날까지는 사실 제가 다른 두 학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날에 이제 선생님께서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셔서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말을 믿고 성균관대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선생님께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화투에 있었던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생각보다 그게 꽤 부담이 크게 됐는데 수시대인제에 있던 강준호 선생님이나 이윤희 선생님이 그 부분을 꽤 중점적으로 다뤄주셔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또 그거 아니어도 서바이벌이나 다른 추가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할 시간이 많았어서 생각보다 극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N수라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요. 어려운 결정을 하신 만큼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